67억 명의 인류, 각자의 세상에서 태어나 서로의 짝을 찾는 사람들. 당신은 어떤 이상형을 꿈꾸십니까? 좀 통통하면서 좀 섹시하고요. 솔직한 사람? 몸매 좀 보는 것 같고. 대기업 3년차 연봉 6천. 가슴 먼저 보긴 하는데 남자 본능 아닌가? 서로 다른 남자, 여자가 선택한 각기 다른 이상형의 기준. 그 이유는 무엇일까? 남성과 여성의 내구조가 좀 차이가 납니다. 남자는 그 여자를 볼 때, 세상을 볼 때에 외모에 많은 부분에 신경을 쓰고, 여자는 내면을 많이 신경 쓰는데, 서로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남자, 여자의 매력. 서로를 유혹하는 끌림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이성에게 호감을 얻는 가장 큰 요인은 외모와 체력. 웃는 게 이쁘면 되게 좋은데. 비율 좋은 여자. 좀 돈 많고 잘 챙겨준다든지.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는 외모와 체력. 체력을 갖춘 남성, 여자들은 정말 그런 이성을 원할까? 실험에 들어간 제작진. 출중한 외모의 모델 출신 남성, 남자다운 외형의 직장인 남성. 겉으로만 평가되는 두 남성의 호감도 점수. 여성들은 누구에게 더 많은 매력을 느꼈을까? 확연히 드러난 호감도 점수. 여성들이 느낀 남자의 매력은? 키가 크시고 착하게 생기셨어요. 매력 있게 생기셨어요. 좀 더 부드러운 이미지? 이어지는 또 하나의 실험. 두 남성의 스펙이 공개됐다. 고민에 빠진 여성들. 남성의 외모와 스펙 사이 그녀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 잠깐 망설인 후 스펙 좋은 남성에게 표를 주는 여성들. 여성들은 남자의 체력에 끌리고 있었다. 그녀들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첫인상보다는 이걸 먼저 보고 왔거든요. 그래도 뭔가 좀 확실한 사람이 더 낫잖아요. 그냥 믿음직했어요. 스펙도 하나의 매력이죠. 원래 돌이 최고예요. 거리 실험에서 얻어낸 결과, 여성들은 남성의 외모보다 그들의 안정적인 배경에 더 많은 호감을 표시했다. 반면 남성들은 어떨까? 정말 아름다운 여성 앞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일까? 남성들의 마음을 흔들 실험 여성. 과감하게 남성들 사이로 들어간 실험 여성.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지켜보기로 한 제작진. 몸매를 드러낸 섹시한 여성 앞에 남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여성을 향한 남성들의 뜨거운 시선. 정말 여성의 아름다움이 남성들의 관심을 불러온 것일까? 애써 실험녀를 외면해보지만 다시 고정되는 시선. 남자들의 속마음은 어떨까? 이뻐가지고 한번 쳐다봤는데 시선이 글로 가고 계속 예쁘니까 그냥 쳐다보게 이렇게. 몸매 좋은 여자니까 왔으니까 좀 좋던데? 3초의 짧은 시간, 남자와 여자는 서로에게 끌린다. 그리고 각자 외형적, 내형적으로 이상형을 찾아낸다. 그렇다면 왜 남녀는 이성을 선택하는 기준이 다른 걸까? 내구조나 논리구조가 남녀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성들은 이제 수직적인 논리구조를 갖고 있어가지고 중요한 것을 한 번에 한 가지씩밖에 처리를 못합니다. 대신 여성들은 동시에 여러 가지 정보 처리가 가능하고요. 수평적인 논리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수세기에 걸쳐 진화의 역사를 이어왔다. 남녀 뇌의 크기는 같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정보의 처리는 다르게 이루어졌다. 다시 말해 남자는 하나의 큰 사물에 집중하지만 여자는 그 사물의 주위에 더 신경을 쓴다는 것이다. 남녀가 이성을 다르게 찾는 이유도 뇌에서 일어나는 정보 처리 차이다. 세계의 연인들, 그들이 서로에게 끌렸던 이유는 남녀가 가진 서로 다른
뇌의 정보 처리 방식 때문이 아닐까? 끌림에 대한 남녀의 차이를 알아보던 제작진. 첫인상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한 사례자의 제보를 접하게 되는데 메일에 첨부된 사진 속 사례자의 모습. 제작진은 직접 사례자의 고민을 들어보기로 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인상 때문에 고민에 빠졌다고 주장하는 김기우 씨. 평소에 제가 좀 외모적으로나 첫인상을 좀 약간 많은 오해를 많이 받더라고요. 뭐 3-4군데 봤어요. 그래서 다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아, 왜 뭐가 문제지? 대학 졸업 후 취업 준비에 나선 사례자. 당당히 서류 시험에 합격하고 최종 면접에 들어서는데 좋지 않은 인상은 취업의 길을 가로막았다. 불쌍하대요. 얼굴이 문제라고. 짧게 넘어간다고 해야 되나? 시선에게 마주치려고 저도 눈이 계속 마주하는데 그쪽에서 막 피하더라고요, 많이. 모르겠어. 사람이 외모 보고 판단을 하는 거야. 대한민국 평균 키에 마른 체격을 갖춘 사례자. 하지만 잘못된 자세와 돌출된 입은 사람들에게 비호감으로 비춰졌는데 이로 인해 이성을 만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사례자. 소개팅에서도 나는 외모적으로나 이런 게 좀 약간 불쌍해 보이고 이러니까 좀 많이 차이더라고요. 이성과의 만남의 자리에 들뜬 마음으로 나온 사례자. 하지만 소개팅 여성은 멀리서 사례자의 외모만 보고 말 한마디 건네지 않고 그냥 지나쳐 갔다는데 카페 가자마자 폭탄 맞더라고요. 가자마자 좀 약간 그 티를 내더라고요. 분위기가 따라 노는 느낌이 있잖아요. 약간 그러니까 좀 약간 따시키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옷도 좀 바꿔보고 좀 이렇게 머리도 바꿔보고 좀 이렇게 좀 최대한 해봐라. 근데 해도 이렇게 뭐 어느 정도 제가 나름대로 제 자신대 노력을 해도 이게 또 안 되더라고요. 남들에 비해서. 왜 이렇게 찬밥 신세를 당하며 살아야 되나. 호감 가지 않는 첫인상으로 고민에 빠진 사례자. 정말 그의 말대로 그의 첫인상은 사람들에게 비호감으로 인식될까? 제작진은 사례자와 함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리로 나가봤다. 실례가 안 된다면 1분만 좀 대화 좀 할 수 있을까요? 실례가 된다 잠시 대화 좀 잠깐만 할 수 있을까요? 뭐 사귀자는 게 아니고 그냥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괜찮으세요? 관심 있어가지고 아까부터 지켜보고 있었는데 연락처 좀 주실 수 있어요? 좀처럼 사례자에게 호의를 보이지 않는 사람들. 저기요, 괜찮아서 그러는데 저 연락처 좀 주시면 안 돼요? 여성들의 강한 거부. 과연 그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을까? 그냥 별로요. 그냥 그랬어요. 머리나 아니면 그냥 옷 입는 거나 좀 더 깔끔하게. 처음 말을 할 때 말투나 이런 게 좀 약간 뭐라 그러지? 자신감이 없다고 해야 되나? 외모 외에도 자신감 없는 말투와 행동을 문제 삼은 여성들. 그런 그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일까? 첫인상은 얼굴에서 결정을 짓는다라고 하는데요. 이제는 점점 더 어떤 스타일에 치중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개성을 드러내는 그 스타일이 더 자신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데 크거든요. 어떤 헤어스타일이나 메이크업 이런 걸로 얼마든지 매력 있는 이미지로 어필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변신으로 자신만의 매력을 발산한다? 비호감을 호감으로 만드는 배우들의 다양한 캐릭터 변신. 그만큼 스타일은 한 사람의 호감도를 바꾸는 큰 도구가 되었다. 제작진이 준비한 또 하나의 호감도 실험. 남성다운 외모의 남자 1호, 부드러운 이미지 남자 2호, 강한 스펙의 소유자 남자 3호. 3명의 남자와 함께할 오늘의 미팅력.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에 평상복 차림. 과연 남성들의 마음을 뺏을 수 있을까? 네, 반갑습니다. 어두워진 표정의 남자 3호.
미팅녀 역시 긴장한 모습인데 남자 1호는 관심조차 없어 보인다. 실험 여성이 마음에 들지 않은 듯 휴대폰만 쳐다보는 남자 1호. 양팔로 몸을 감싼 방어적인 모습까지. 남자들의 냉담한 반응에 실험녀도 당황하고. 과연 남자들의 속마음은 어떨까? 피부도 너무 까맣고 저 전체적인 스타일이 제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키 크고 마르고 이쁜 여자. 되게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끝나서도 계속 그냥 그랬어요. 첫 미팅으로 얻어낸 결과 남자들은 꾸미지 않은 여성을 거부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은 각자의 매너 없는 행동으로 이성에게 비호감을 강하게 표현했다. (1차) 미팅 실험 후 여자의 스타일 변신이 시작됐다. 자신만의 매력을 마음껏 뽐내는 시간. 그녀의 변신이 궁금해지는데 잠시 후 스타일 변신이 가져온 놀라운 결과. 이번에 남자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 2차 호감도 실험. 확 달라진 모습의 미팅녀가 등장하는데 전과는 다른 표정의 남성들. 화기애애한 미팅 분위기가 이어지고 여성을 향한 남성들의 호감도는 급상승했다. 3잔 반? 3잔 반? 그러면은 한 병 정도 못 드시는구나. 네. 왠지 이쁜 사람이 올 것 같은 기대였는데. 근데 기대를 꺾었으면. 아니에요. 기대 이상이에요. 감사합니다. 기대 이상의 변신에 남자 3호는 강한 호감을 표시하는데 미소가 떠날 줄 모르는 이 남자. 무표정한 표정은 더 이상 없었다. 1차 미팅 때와는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 여자의 매력적인 외모와 당당한 태도는 남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남자들의 시선은 여자의 다리와 가슴에 쏠렸는데 여성 또한 자신의 매력을 한껏 뽐내며 남자들 마음을 빼앗았다. 달라진 행동의 남성들. 그들은 여성이 무엇에 끌렸을까? 얼굴도 더 밝아지셨고 그리고 이제 몸매도 좋으시고 그리고 머리도 그렇게 하니까 청순해 보이시고 아 이분이 이런 매력이 있었구나. 꾸미시니까 되게 아까랑 같은 분인지 몰랐어요 지금. 근데 다리가 너무 이쁘셔가지고 눈이 가더라고요. 얼굴도 굉장히 청순하시고 몸매도 섹시하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작진은 실험에 앞서 각 남성들의 신상을 공개했는데 1차 실험 때 여성에게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남성들. 여성에겐 어떻게 비춰줬을까? 과연 이번에도 스펙의 차이가 여자의 마음에 큰 영향을 미쳤을까? 처음에는 장모분이 제일 마음에 들으셨는데요, 맨 안쪽. 근데 대화를 나눠보니까 호응해 주시는 분도 많고 리액션이라 그러죠? 그것도 크고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는 이번 분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일단 상대방이 말을 많이 들어주고요. 눈을 많이 마주쳐주고 난 네 말에 지금 동의를 하고 있고 듣고 있다. 이런 거, 네, 이런 표현력. 스펙 좋은 남성 하지만 매너 없는 행동은 호감도 떨어지게 했다. 여자의 마음은 대화를 통해 상대방을 알아가면서 바뀔 수 있었다. 반면 남성들은 같은 여성을 앞에 두고도 외모의 아름다움에만 집중했다. 첫인상 변신을 의뢰한 사례자. 그의 이미지도 달라질 수 있을까? 여성들의 외면에 크게 실망한 사례자. 그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 최초의 표정 연구가 정연아 이미지 컨설턴트. 저를 좀 변신시키고 싶어가지고 약간 내면적으로 좀 단편으로. 네, 내면적으로 좀
첫인상에서 벌써 비호감을 준 거예요. 첫인상이 비호감이다? 발음이 부정확해요. 어눌해 보여요. 똑똑해 보이지 않아요. 어눌한 말투로 인해 부정적인 인상을 준다. 짧은 소리를 내고 발음이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은 없는 것일까? 어눌한 나도 매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는 게 중요하죠. 먼저 자기 자신에게 자신감을 가져라. 사례자의 구부정한 자세부터 바로 잡는데 벽에 누웠다 생각하시면 돼요. 벽이 침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온몸 밀착. 그렇지. 이렇게 해서 3분 정도 서 계세요. 보세요. 펴졌어요. 이 상태에서. 당당해 보이죠? 네. 굳게 펴진 사례자의 자세. 자세만 교정해도 놀라운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어지는 걸음걸이 교정. 표정이 밝아 보이고 그 말할 때 발음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정확한 발음과 밝은 표정은 호감을 부르는 또 다른 무기. 먼저 헤어스타일 좀 바꾸고요. 그리고 밝은 표정으로 자신감 있는 태도로. 전문가의 지원으로 본격적인 스타일 변신에 도전한 사례자. 후엔 그의 첫인상은 어떻게 변화됐을까? 행동 교정과 스타일 개선이 가져온 놀라운 변화. 당당한 걸음과 표정. 전에 보았던 어둡고 어눌했던 행동은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다. 다시 한번 이성에게 도전해보는데 친해지고 싶어가지고요. 그래서 혹시 뭐 연락처 하나 좀 주실 수 있나요? 자신감 있는 말투로 과감히 도전하는 사례자. 과연 여자들은 어떤 매력을 받았을까? 나름 그래도 꾸미신 것 같고 좀 자기 관리 좀 하시는 것 같고. 안녕하세요. 한번 지켜봤는데 괜찮으시다. 계속되는 사례자의 도전. 제가 저거 아니어도 되지만 괜찮으시다면 연락처라도 좀 주세요. 사례자의 핸드폰을 건네받은 여성. 네, 연락처 있어요. 놀랍게도 미션에 성공한 사례자. 성공한 후에도 다른 여성에게 계속 접근을 하는데 아까부터 지켜봤는데 그쪽이 마음에 들어가지고요. 제가 좋아하는 이상형이어가지고 그래서 자신감이 생겨서일까? 과감하게 자신의 이상형에게 접근하는 사례자. 남자라서 이쁜 여자들한테 이제 저도 전화 못 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외모가 나빠서 안 들인 건 아니거든요. 그냥 네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니까 네 그래서 외모가 번호를 안 들인 거에 결정적인 요인은 아닌 것 같아요. 스타일 변신은 호감도를 상승시켰다. 하지만 모든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는 없었는데 지나친 매력 발산 또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기도 한다. 섹시한 여성의 등장에 난해한 표정으로 시선을 피하는 남성들. 접근을 거부하며 급하게 자리를 피하기까지 하는데 이들은 왜 자리를 피했던 것일까? 중간에 가자고 했어요. 네, 저 가자고 했어요. 왜 가자고? 되게 부담스럽고 되게 뻘쭘하고 그래가지고 저는 좀 빨리 벗어나고 싶었어요. 대다수가 좀 그러니까 볼 때는 괜찮은데 자기 여자친구가 약간 좀 그런 과도한 복장 입는 거를 그닥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요. 별로였고요. 대낮인데도 그렇게 막 노출이 과도한 것도 있고 아니 별로 호감이 안 가고 좀 비호감이었어요. 어떤 이유로? 너무 과도해서. 여성의 과도한 노출은 남성에게 비호감을 일으킨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스타일이 틀리고 외모가 아름답다는 것도 비슷한 것은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어떤 거에 더 마음을 더 쪼그르잖아요. 이제 성격과 어떤 사회적 영향이 함께 이렇게 이루어져서 이 사람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인데 개인차라고 할 수 있겠죠. 뛰어난 외모와 뛰어난 재력이 이성을 사로잡는 무기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나의 취향대로 나만의 이상형을 찾고 싶어하는 욕망 역시 강하다. 끌리는 것. 어쩌면 우리는 마음에 드는 이성의 매력에 단순히 끌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성들을 유혹할 나만의 매력을 자신도 모르게 뿜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서울의 흔적. 모든 사람들은 장수하고픈 욕망이 있다. 원래부터 120살까지 살려고 생각은 했는데 자기 생명은 자기가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생명 연장을 위해 무수히 쏟아지는 장수 비결들. 장수의 방법이 예전에 비해서 발전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건강을 누릴 수 있는 그 나이가 몇 살까지냐, 건강 수명, 건강 나이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인데요. 무조건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나이가 들어가는 건강 수명이 중요하다는데, 당신의 건강 수명은 몇 살입니까? 한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을 조사한 결과가 나왔는데 2년 연속 80살이라고 합니다. 한국인들의 기대 수명이 지난 10년 동안 5년 이상 늘어서 이미 고령화 시대에 진입한 한국. 현대의학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어떤 수명이 연장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어떤 삶의 질의 측면으로 따지면은 어떤 현대의 그 성인병이 많아지고 고혈압이나 당뇨나 기타 여러 가지 근골 질환이 많아지기 때문에 어떤 삶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그다지 예전보다 더 좋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죠. 수명 나이는 높아졌지만 삶의 질은 오히려 떨어졌다? 늘어난 기대 수명, 하지만 현대인들에게 찾아오는 병들도 많아졌다는데, 건강 수명과 수명 나이가 일치하지 않아 노후를 병원에서 보내는 일이 많아졌다는데, 현대의학이 발달해서 평균 수명은 늘어났지만 침상에 누워있는 기간이 더 길어진다면 그건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거죠. 건강을 누릴 수 있는 그 나이가 몇 살까지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병원에서 혹은 집에서 근근히 병과 함께 나이를 채우는 대부분의 노후와는 달리 전국에서 가장 건강한 장수마을로 떠오른 곳이 있었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순창. 제작진은 바로 순창을 방문하였다. 그곳에서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인이었고 그들은 놀랍게도 정정하게 밭일을 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여기가 장수마을이라면서, 어르신. 장수마을은 되죠. 장수마을이에요? 네. 올해 연세 어떻게 되시는데? 76이요. 76이요? 그럼 어머님이 나이 많은 쪽에 속하세요, 이 마을에서? 우리는 젊은 축에 들어가요. 지금 일 한참 하잖아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75, 78, 79, 80세. 여든 7살이요. 87살이요? 그럼 어르신이 최고령이세요? 아니, 또 있어. 또 있어요? 최고령 어르신을 찾아 제작진 마을 탐방하는데, 그 순간 안녕하세요. 할머니 92살이던데. 네? 94살이세요? 예. 마을 최고령 할머니 발견. 제작진에게 직접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며 나이를 확인시키는데 1919년생이다. 94살. 네, 맞아요. 맞아요. 여전히 집안일을 스스로 한다는 최고령 할머니. 고령의 나이가 믿기 어려울 정도로 건강한 모습인데, 과연 이 할머니는 어떻게 장수를 할 수 있었던 것일까? 그때 포착된 할머니 행동. 수돗 물도 끓인 물도 아닌 지하수물을 드시는데, 아이고, 물 맞췄다. 바로 떠서 드시는 거예요? 땅속에서 나와. 땅속에서 나와요? 예, 땅속에서 나와. 오로지 땅속 지하수물만을 마신다는 할머니의 증언. 여기 물이 좋아요? 좋지, 땅에서 나온 게. 오염 안 되고. 오염 안 되고? 예. 마찬가지로 마을 노인들 모두 지하수물만을 마시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동네 한 곳에 설치된 물터. 이곳은 동네 주민뿐 아니라 외지 사람들도 몰려와 물을 떠가기로 유명한 곳이 되어 있었다. 오로지 물을 떠가기 위한 사람들의 발길. 이 지하수의 정체는? 예, 아르레기부터 없어지고 피부에 좋고 그래요. 위장병에도 좋다고. 노화를 방지한다고.
노화 방지한다고요? 네. 노화에 상당히 억제하는 데 좋다고 그래요. 지하수가 노화를 억제한다는 말? 순창의 지하수가 바로 장수의 비결이라는 주장. 과연 사실일까? 지하수. 지하수요? 전부가 지하수로 뽑아서 먹지. 사람한테 좋아. 오염이 안 되고 아주. 790몇 단 갈매가 파는데. 다 지하수 속에 팠노. 수돗물 없어. 대한민국의 1등 물부동이가 낫다는 것이 제 시험 결과가. 이미 검증을 받았다? 제작진 직접 순창 지하수의 효능을 알아보기 위해 성분을 분석해보기로 했다. 전문 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했다. 다양한 검사를 거치는데 과연 그 결과는? 이 기계로 측정할 수 있는데 수돗물에 없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있어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성분이 높다라는 결과. 노화를 촉진하고 질병을 유발한다는 활성산소. 이런 유해한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결과적으로 장수를 돕는다는데 박순화 온천순화에게는 환원력이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 제거하는 능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물을 산에서 알칼리수를 이런 약수를 꾸준히 먹는 사람들이 오래 산다. 좋은 물만 마셔도 장수한다는 주장. 전국 제1의 장수마을인 순창. 그 비결은 바로 지하수 때문으로 밝혀졌는데, 그렇다면 좋은 물만 마시면 건강 수명이 늘어나는 것일까? 중요한 것은 물의 온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효과가 좋은 물을 섭취하더라도 몸이 냉한 사람이 차가운 물을 계속 먹으면은 그 어떤 훌륭한 어떤 그 물 속에 있는 영양분이 섭취가 안 되겠죠. 물의 온도에 따라 영양소 흡수에도 차이가 난다는 말. 영양소 흡수에 좋은 물의 온도는 11도에서 15도. 하루 소비 권장물의 양은 남녀 1.5리터라고 한다. 아침에 마시는 한 잔의 물은 보약과도 같은데, 식사 전후 30분에 마시는 물은 우에 부담을 준다고 한다. 물만 잘 마셔도 신진대사에 도움을 주고 노폐물 배출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좋은 물을 마시는 것이 건강 수명을 열리는 새로운 발견일까? 장수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요. 어떤 음식물 섭취의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운동요법이나 규칙적인 생활요법, 그리고 세 번째가 어떤 심신의 안녕, 어떤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 이 세 가지를 크게 볼 수 있는데요. 이 세 가지는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크게 발전하기보다는 현대인에 맞게 재해석하는 그런 장수요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새로운 장수 비결은 없다? 그렇다면 대중들이 알고 있는 장수 비결은 무엇이 있을까? 술 조금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역삼각형으로 아침엔 좀 많이, 점심엔 중간, 그다음에 저녁에는 조금. 6시 이후에 안 먹는 거를 혼자 절제하려고 했어요. 다양하게 알고들 있는 장수 비결. 그중 주목받고 있는 방법은 육류보다는 채소 위주 같은 경우로 채식 위주로 채식 같은 거 많이 먹으면 채식 위주의 식단 하는 게 장수의 비결 아닐까요? 이미 수많은 연예인들도 한다는 채식. 채식은 국내뿐 아니라 세계 곳곳의 장수 비결로 떠올랐는데, 그렇다면 채식이 정말 장수의 비결일까? 궁금증을 안고 있던 제작진에게 10년 채식으로 건강을 찾았다고 주장하는 사례자가 나타났다. 네, 안녕하세요. 채식으로 건강을 찾았다는 사례자. 때마침 점심을 준비하던 그의 식탁은 초라하리만큼 간소해 보였다. 아니 이게 다예요? 예. 이게 점심에는 밥 조금이랑 채소 해가지고 이게 한 300칼로리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침은 제일 많이 먹고 점심 중간, 저녁은 제일 조금 해서 그렇게 식사하고 있어요. 몇 가지 채소와 적은 양의 밥이 전부? 네, 이게 보시는 게 이게 저녁용이고요. 이게 점심용. 그리고 아침용 다 먹어서 떨어져서 또 만들어야 돼요. 냉장고 곳곳에서 발견된 채소. 오로지 이 채소와 과일만으로 식사를 대용한다는데 일반인이 보기엔 터무니없이 단촐한 식사량. 그런 왜 이리 어려운 채식의 길로 들어선 것일까? 우리 저희 집안이 이제 육식을 많이 하는 편이었어요. 부모님이랑 친척들이 육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긴 병들 때문에 일찍 단명하셨거든요. 가족들이 육식을 좋아해서 단명했다? 유난히 고기를 좋아해서 식탁에서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고기 반찬. 사례자뿐 아니라 온 가족이 모두 육식을 즐겼다고 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는 일이 발생하고 어머니는 그 길로 유명을 달리했다. 정신 좀 차려봐요. 어머니의 갑작스런 죽음에 충격을 받은 사례자. 어머니의 죽음의 원인을 육식으로 판단한 그는 그때부터 육식을 중단하기로 결심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쭉 10년 동안 채식주의자의 길을 걷고 있는 사례자. 그는 지금의 건강은 채식 때문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그렇다면 30대 남성인 그가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을까? 회사도 다니실 텐데 점심이나 저녁 같은 거 회사에서 해결하실 땐 어떡하세요? 제가 그런 점에 일부러 이제 피하려고 노력하고요. 그리고 점심, 저녁 이런 걸 다 싸가지고 다니니까 그렇게 식사 챙기고 있죠. 아니, 불가피하게 이렇게 다 같이 회식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정해진 회식 같은 경우에는 싸가지면서 해결하고 불가피하게 생기는 회식 같은 경우에는 가서 그냥 밥은 안 먹고 분위기만 맞추다가 이제. 사례자는 철저하게 채식 식단을 지키고 있었는데 10년째 채식을 한 그의 몸 상태는 괜찮을까? 채식 식단을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잘못 알고 계신 점이 한 가지 있는데 채소에는 우리 몸의 결석을 만드는 수산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채소에 들어있는 수산은 결석을 만드는 성분? (10년째) 오로지 채식만으로 식사를 하고 있는 사례자. 어머니의 사망 원인인 심장마비가 육식을 즐겼던 탓이라고 주장하는데 10년째 채식만을 고집한 사례자의 몸 상태는 괜찮을까? 채식 식단을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잘못 알고 계신 점이 한 가지 있는데 채소에는 우리 몸의 결석을 만드는 수산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채소에 들어있는 수산은 결석을 만드는 성분? 녹색 식물이 함유되어 있다는 수산 성분. 이 수산 성분이 만약 몸에 장기간 축적되면 결석을 유발하기 때문에 녹색 식물을 먹을 때는 적절한 양과 방법이 중요하다. 그래서 녹색 식물은 물에 살짝 데쳐 먹는 것이 좋은데 데칠 때도 뿌리부터 넣어야 좋다고 한다. 또한 소금이나 간장처럼 자극적인 양념보다는 심심하게 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재료보다 그 소스들이 더 주가 된다면 아무래도 열량도 많이 그에 비해 올라갈 거고 그 원재료의 맛도 많이, 영양소도 많이 파괴가 돼서 좋지 않습니다. 원재료의 맛을 살릴 수 있는 적당한 요리 시간과 간이 중요. 그렇다면 방법과 양을 제대로 맞춘다면 채식이 곧 건강 비결이 될 수 있을까? 우리 몸속에 이제 좀 그 유해한 것들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해독 작용이라든지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몸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영양소들, 비타민, 미네랄, 필수지방산, 필수아미노산 이런 것들을 과연 그 채식만 가지고 충분히 다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채식만 하게 된다면 영양의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데 그중 대표적인 질환이 피부에 생기는 비립종이라는 주장이 있다. 모든 육식을 끊고
오로지 채식만으로 건강을 찾아 장수를 꿈꾼다는 사례자. 사례자는 과연 옳은 방법으로 무병장수를 바라는 것일까? 고령화 시대에 진입한 인류.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의 바람은 세상에 수많은 장수 속설을 낳았다. 그렇다면 그 수많은 장수 속설들 모두 다 옳은 것일까? 현대인의 장수 속설, 소식의 기준은 똑같다? 음식을 적게 먹는 게 어느 정도까지 먹어야 소식인지에 대해서 소식을 하라고 하는데 그 기준이 모호하잖아요. 네, 잘 모르겠어요. 체질에 따른 소식의 양은 어느 정도일까? 한국인이 필요한 열량이 성인 남자 2,500kcal, 여자는 2,000칼로리라고 하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소식의 기준이 다 똑같을 순 없겠죠. 근데 지금 드시고 있는 양에서 500kcal 정도만 제외하고 드신다면 소식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인의 장수 속설, 장수도 유전이다. 지금 아버지가 94시고 어머니가 90이고 다 살아계시니까 장수도 유전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장수도 유전이 된다? 유전적인 요인이 한 50% 정도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반은 내 개인적인 어떤 생활 습관이라든지 주변 환경의 요인이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체질적으로 뭐 장수할 수 있는 그런 소인을 타고났든 또는 단명하는 요인을 타고났든 내가 개인의 생활 습관을 바꾸고 환경을 바꾼다면 얼마든지 그것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의 장수 속설, 체지방을 줄여야 한다? 자꾸만 음식 앞에서는 손이 가거든. 그 참느라고 혼납니다. 많이 먹으면 안 되더라고요. 몸속 체지방은 무조건 나쁘다? 여성의 경우에는 18에서 20% 정도를 정상이라고 보고 25% 이내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 건강한 남자, 젊은 성인의 경우라면 체지방을 12에서 한 15% 정도 유지하면 가장 좋고요. 남자든 여자든 일정 양의 체지방을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밖에 현대인들이 알고 있는 장수 속설을 검증해보면 노후에도 건강한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 장수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그리고 정기적인 반신욕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고 물의 온도는 37도에서 38도가 가장 큰 효과를 준다고 한다. 매실차는 피로회복과 해독작용에 탁월하여 자주 마시는 것이 좋고, 블루베리는 항암작용을 돕는 식품으로 유명하다. 현대인들의 장수 비결을 찾던 제작진. 체형 불균형을 치료하면 장수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글들을 발견했다. 그 자세가 불안정하고 어떤 몸이 긴장해서 균형이 깨지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인체 내 오장육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오장육부에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어떤 병의 노화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어떤 장수에 영향을 충분히 미치게 됩니다. 자가용의 대중화, 컴퓨터의 보급화로 인해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진 현대인. 올바른 자세보다는 나쁜 자세가 습관이 된 현대인들의 체형은 지금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러던 중 체형 교정만으로 장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례자를 만나보았다. 여기는 많이 예민해 있잖아 지금. 그 약을 한 10년 넘게 한 20년 가까이 먹었거든요. 겉으로는 건강했는데 좀 뒤틀렸던 모양이더라고요. 이런 게 처방 한 2, 3개월 받고 약 안 먹고도 곧잘 자니까 안 아프게 좀 더 건강하게 이제 오래 살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은 하고 있죠. 몸의 중심을 잡아 체형을 교정해야 장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례자. 그의 말대로 체형 교정만으로 장수를 할 수 있을까? 체형 불균형은 얼마큼 심각한 질환일까? 남성의 경우 상체와 척추 체형이 변형되어 위를 압박해 위 질환을 유발할 확률이 크고,
여성의 경우 골반에 변형이 생기게 되어 생리불순 등의 부인병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혹시 나의 체형은 괜찮을까? 일반인들이 집에서 내 몸이 틀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깨 높이가 대칭인지 보시면 됩니다. 어깨와 어깨 높이, 허리 라인 들어가서 바로 걸리는 뼈 바로 윗부분이 있습니다. 오른쪽과 왼쪽이 대칭을 이루고 있는지, 오른쪽이 올라가는지 왼쪽이 올라가는지 보시면 골반이 틀어져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종자골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무릎뼈의 높이를 보시면 무릎뼈의 높이가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어깨부터 골반뼈를 지나 무릎 발목까지 일자 형태를 이루어야 정상적인 체형이라고 한다. 정면과 옆모습을 봤을 때 이처럼 곧은 상태, 이 모습이 건강한 상태이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 갖가지 건강법을 시행하고 있는 현대인. 그런데 과연 노후는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 30대부터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어떻게 말하면 노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30대부터 노화는 진행된다? 근육량의 변화가 노화의 징조라는 이야기. 근육량이 줄면서 바로 급격한 노화가 시작된다는데, 특히 30, 40대를 중심으로 해서 잦은 회식과 야근,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복부의 근력이 되게 약화됩니다. 그것만 간단하게 병행하셔도 복부근이 계속 약해져서 또 다른 허리 통증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복부 운동을 하여 근육을 키운다면 허리 통증을 예방할 수 있다는 말. 간단하고 쉬운 동작만 따라해도 현대인은 장수의 한 걸음 더 가까이 간다는 주장이다. 30대 이후 진행되는 근육 노화 현상을 억제하려면 적당한 근육 운동을 해야 한다고 한다. 노령화 사회가 되고 장수하는 삶을 살지라도 충분한 근력과 회복력이 병행되지 않는 것은 삶의 질이 본인이 원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 사는 기대 수명보다 건강하게 늙어가는 건강 수명이 중요하다. 기대 수명보다 10살 적은 건강 수명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현대인들의 장수 비법들. 그렇다면 장수 비법만 잘 챙긴다면 누구나 오래 살 수 있는 것일까? 각자의 개성과 각자의 체질과 각자의 어떤 증상에 맞는, 자기한테 맞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장수의 방법은 다양하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몇 살까지 사느냐보다는 살아있는 동안에 건강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렇다면 지금 내가 더 늙기 전에 내 몸에 질병이나 또는 질병으로 인한 합병증이 생기지 않게끔 관리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든다. 하지만 모두가 건강하게 늙어갈 수는 없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약속, 건강 수명을 늘리는 법, 그것이 바로 현대의 장수 비결이 아닐까.